현대판 보물찾기라고 불렸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 그리고 지금 여론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몰라서 한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인 걸까? 한국석 유공사와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동해 심해에 대규모 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대왕고래 구조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었죠. 예상 가스 포화도는 50%에서 70%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만약 현실이 됐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금률은 크게 높아지고 국민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추를 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스 포화도는 평균 6%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열적 기원가스가 아닌 상업성이 떨어지는 생물 기원가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개발에도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걸 몰라서 했을까요? 사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탐사를 했고 그때도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대규모 프로젝트로 포장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모르니까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프로젝트에는 규모가 작은 업체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액트지오라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작은 회사였는데 대표는 과거 엑소모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질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는 직원 수도 거의 없고 한때는 대표집을 주소지로 등록할 만큼 사실상 개인 사업에 가까운 회사였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물었을 때는 노트북과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세금 체납 이력도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600달러 정도의 법인세를 체납했던 기록이 있는데 금액은 작지만 체납 상태에서 한국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경쟁 과정에 있었습니다. 당시 석유공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업체들은 슐럼버거, 할리버튼, 우드사이드 같은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소규모 회사가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회사를 왜 굳이 선택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공식 계약 규모는 약 129만 달러, 하나로 17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액트지오가 실제로는 40억 원 가까이 챙겨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자문과 부대 비용까지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죠. 더 큰 문제는 시추 비용 자체였습니다. 동해 심해에서 탐사 시추 한 번에 들어간 돈이 약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들어간 탐사에서 작은 회사는 수십억 원을 가져갔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작은 회사 하나만 배불린 것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취임 이후 꾸준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경제, 민생, 외교 모든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반전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해 심해에 대규모 가스전이 있다는 발표는 국민들에게 강력한 희망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2의 북해유전,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 같은 거창한 수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지금은 정치적 쇼였다는 비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탐사라는 건 본래 불확실성이 크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난 지역을 그것도 작은 회사를 끼워 넣으면서 다시 추진했다는 점. 여기서 단순히 모르니까 시도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해석이 훨씬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탐사의 실패일 뿐 아니라 정치의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에게 꿈을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뢰를 잃은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말 불확실한 탐사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치적 이벤트였던 걸까요?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